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기어이 26K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돼서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6월 1일이 되면은 중국, 홍콩 관련돼서 코인 시장이 개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변수들이고 중국, 홍콩 관련되어 있는 내러티브 변수는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 나눠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유동성이 없는 와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26K 초반으로 급락을 할 때 거래 같은 경우는 매도를 임했다가 그 뒤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26K 초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저점에서 이제 물량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추세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물량을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량을 던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실은 이 채굴업자들이 왜 던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앞으로 있을 부채 한도 상향 이슈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관련돼서 뭐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어느 방에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2018년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은 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밈처럼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큰 하락이 있다. 이런 것들이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강한 확신 같은 건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상승을 했다가 꺾이는 분위기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었고요. 2022년도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는 루나 사태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도 5월 27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 오면은 하락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부처님 오신 날 가격을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멤버십 분들께 글과 라이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5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옵션 만기일이 부처님 오신 날 근처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2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3월 달에 한번 덜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5월 26일 날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일부 물량을 던질 수 있다. 이거는 근데 확인이 된 게 아니라 가능성 정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돌고 있는데 사실 심리적인 부분과 유동성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5월달 정도가 되면은 1월부터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1월부터 5월까지 쉼없이 달려왔고 그러면서 이제 4월부터 5월달 정체 기간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체 기간이 지속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유동성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말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적으니까 하락을 해도 상승을 해도 더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에 투자를 하지 않고요. 선물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 시장으로 사람들이 달려들게 되고 점점 더 고배율을 하게 됩니다. 그게 4월부터 일어난 현상이었고 실제로 지표로 찍히고 있어요. 선물 시장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5월 말 정도가 되면은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에요. 그때 선물 시장이 터지면서 하락이 이제 쫙 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지표적으로도 많이 있었던 거고 계속 반복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서는 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수들 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부분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채 한도 상향 이슈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언제냐면은 아이러니하게 부처님 오신 날 6월 초라고 보시면 돼요. 6월 초에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앨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피치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사인데 미국의 신용 등급을 지금 AAA 등급인데 이거를 강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1년도에
실제로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그러니까 유예가 되면서 미국에 있는 신용이 이제 강등이 됐거든요. AAA에서 한 단계 강등이 됐고 그러면서 전체 자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해가지고 이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은 뭐 매수가 모두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조심을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내가 이 순간에 밀려가지고 매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미국채보다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채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아가지고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 낮은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만큼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국채보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회사채가 그 유망한 회사채가 더 비싸졌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요. 부채 한도 상향 이슈도 사실은 그 부처님 오신 날 즈음 해가지고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하락할 가능성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도 심리적으로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중국 내러티브입니다. 6월 1일 날 홍콩에서 리테일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열리게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주구장창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이런 거죠. 보면은 5월달 부처님 오신 날쯤 해가지고 악재가 모두 이제 해소가 되면 그 뒤에 이제 중국 내러티브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홍콩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홍콩뿐만이 아니고 중국 전체 시장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CCTV에서 중국 중앙 텔레비전이죠. 여기서 암호화폐를 방송을 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같이 이런 것들을 방송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정펑자오가 이걸 이제 트위터로 날렸어요. 지금 이제 뭔가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강세종으로 이어졌고 사실은 중국어권 커뮤니티가 굉장히 떠들썩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 내러티브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중국 본토에서도 이런 것들을 밀어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고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 부분이 있고 코인 시장에 호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서 구글 서치를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지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서치를 안 하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굉장히 낮아졌죠. 이거 찾아보는 양이. 이 말은 뭐냐면은 관심 받게 됐다. 저는 이런 인간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또 제가 좀 덜 유명했을 때 작년 말 올해 초에 주구장창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 뭐 16K, 17K일 때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망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는 반등을 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소였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찾지 않고 있고 굉장히 이제 잠잠해지고 있다. 아주 좋은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뭐 계속 저는 뭐 분할 매수를 하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레가시 금융인 거죠. 월가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2023년도에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2022년도에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본인들이 뭐 한 50% 정도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 돈이 유입이 아직 안 됐지만 유입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돈이라는 거는 장이 바뀌었을 때 막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 기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2024년도는 미국 대선 때문에 떠들썩할 텐데요. 지금 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주지사죠. 이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비트코인을 지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너무 미국에서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정치권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저희가 좀 봐야 되고요. 이제 좀 지표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100일선 정도에 지금 걸쳐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100일선에 걸쳐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며칠째 지금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요. 거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잘 지켜지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는 뷰고, 이게 만약에 이 100일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 25K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5K는 많은 분들이 봤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면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 매수벽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25K 정도가 내려갈 가능성도 제가 염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트레이딩에 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알트코인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알트코인이 언제쯤 이제 반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많이 보는 이유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열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알트로 가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BTC 이더 요 차트에서 요 부분을 깨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도미넌스와 가격적인 부분 모두 이제 다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지금 닿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또 닿아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올라갈지 아직도 지금 이 자리, 어제 제가 영상에서 보내드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넘어가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좀 그러면서 알트에도 돈이 좀 풀려야,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적어가지고 큰 불장은 안 서더라도 알트에 미니 불장이 서야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뭐 관련돼서 하락이 있다가 그 뒤에 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LSD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스테이킹이 되고 있고요. 전체 풀려있는 물량의 40% 이상이 지금 묶였다, 잠겨가고 있다라고 이제 지표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더리움도 좋아하는 건 아시잖아요. 이더리움 관련돼서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기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실한데,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장이 바뀌었을 때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잘 견뎌내면서 앞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더 먼,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